안녕하세요. 2월 21일 화요일의 블록체인 투데이입니다. 오늘 우리 시장에 전해진 주요 이슈들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글로벌 주요 이슈부터 살펴보시죠. 솔라나가 자체 제작한 휴대폰 사과가 다음 주 공식 출시될 예정이라는 소문과 함께 휴대폰 언박싱 영상이 돌고 있습니다. 사과폰에는 해당 휴대폰 사용자가 토큰 거래와 NFT 민팅, 블록체인 게임 접속, 탭 사용 등을 간편히 할 수 있는 장치들이 탑재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솔라나 팀은 이달 초 사과 패스 NFT를 주조할 수 있는 관련 채널도 공개했습니다. 해당 NFT는 사과 휴대폰 생태계 전용 티켓 역할을 하고 NFT 소유자는 앞으로 에어드랍과 할인 혜택, VIP 전용 활동 참여 등 다양한 권한을 얻을 수 있게 될 예정인데요. 또한 솔라나 모바일은 해커하우스 멜버른에서 사과의 실물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FTX 일본이 고객 자산 상환을 빠르면 이달에 완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FTX 일본은 공지를 통해 고객들의 계좌 잔고 확인을 위한 통지를 이메일로 보냈다고 밝히고 고객들이 리퀴드 재팬 거래소를 통해 자산 이체를 완료하면 준비를 거쳐 빠른 시일 내에 출금 시간을 안내할 것이라고 통지했는데요. FTX 일본은 작년 12월 FTX 고객 예치금을 올해 2월경 반환할 계획이라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앞서 FTX 일본은 지난 2월 7일 거래소의 고객 위탁 자산과 플랫폼 소유 자산을 공개했는데요. 이 중 회사 순자산은 약 100억엔, 현금과 예치금은 약 178억엔으로 전해졌습니다. FTX 재팬이 이달에 상환 절차를 진행할 경우 FTX 붕괴 이후 고객의 자산을 돌려주는 첫 번째 자회사가 될 전망입니다. 다음으로 국내 주요 이슈 확인해 보겠습니다. NH투자증권이 토큰 증권 발행 유통의 자본시장법 편입에 따른 토큰 증권 생태계 구축을 위한 기업 간 협의체 토큰 증권 발행 비전그룹을 구성했습니다. STO 비전그룹에는 NH투자증권을 비롯한 조각투자 사업자 투게더와트, 트레저러, 그리너리, 비상장 주식 중개업자 서울거래 비상장과 블록체인 기술기업인 블록 오디세이, 파라메타, 기초자산 실물평가사 한국기업평가 등 각 영역별 대표기업 8개사가 참여했는데요. STO 비전그룹은 NH투자증권을 중심으로 조각투자 사업자, 비상장 주식 중개업자, 블록체인 기술기업과 기초자산 실물평가사 등 토큰 증권 제도 정비에 따라서 현행 사업 모델 변화가 필요하거나 미래 사업 기회가 존재하는 기업들이 실무 논의를 위해 협의체를 구성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클레이튼 운영사 크러스트의 주요 인력이 클레이튼 재단으로 이동하는 가운데 재단 이동 후 첫걸음으로 클레이튼의 토큰 경제를 전면 수정합니다. 클레이튼은 카카오의 퍼블릭 블록체인 플랫폼으로 그간 카카오 계열사인 크러스트가 운영을 도맡아 왔는데요. 하지만 이번 조직 개편으로 클레이튼 재단이 관련 사업을 주도하게 됩니다. 크러스트에 남은 인력은 한국은행의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작업에 집중할 것으로 파악됐는데요. 일각에서 제기된 크러스트 해체설을 일축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새 토큰 경제 시스템에 대한 거버넌스 카운슬 투표는 오는 22일에 시작을 하는데 투표 안건으로 올라올 토크노믹스 계획에는 미유통 물량의 처리 방식이 포함될 예정으로 이와 관련해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어서 규제 관련 소식들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엘살바도르가 화산열 발전으로 채굴하는 비트코인을 담보로 하는 비트코인 화산 채권을 곧 발행할 예정입니다. 주미 엘살바도르 대사는 트윗을 통해서 화산 채권을 조만간 보게 된다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아직 구체적인 발행 시기와 금액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담보 상태였던 화산 채권 발행이 가능해진 이유는 비트코인 가격과 엘살바도르의 국가 신용도가 회복됐기 때문인데 엘살바도르는 2021년부터 화산열 발전으로 비트코인을 채굴하고 이를 담보로 하는 10억 달러의 국채 발행을 추진해왔지만 지난해 비트코인 가격 하락과 엘살바도르의 디폴트 뉴스가 쏟아지면서 이를 연기한 바 있습니다. 엘살바도르는 최근 화산 채권 발행을 위한 입법 조치를 완료한 상태인데요. 엘살바도르는 화산 채권 발행을 통해서 5억 달러는 추가로 비트코인을 구매하고 5억 달러는 새로 건설하는 비트코인 시티에 비트코인 채굴 시설 건설 등에 사용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내 트래블룰 솔루션 기업 코드가 트래블룰 현황 관리 시스템을 론칭합니다. 코드는 트래블룰과 관련한 금융감독 및 규제 기관에 대한 공동 대응과 규제 준수를 위해서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빗썸과 코인원, 코빗 3사가 합작 설립한 기업인데요. 트래블룰이란 자금 세탁 방지를 위해 암호화폐 송수신 정보를 확인하는 제도로 대한민국이 전 세계 최초로 법적 시행 국가가 됩니다. 코드는 회원사가 트래블룰 운영 현황과 통계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트래블룰 현황 관리 시스템에 대시보드 타입의 UI를 적용했는데요. 관리 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송수신 유형, 조회 기간, 암호화폐 사업자별 데이터를 조건별로 조회할 수 있게 했습니다. 코드는 현재 약 30여 곳의 거래소와 지갑 업체를 회원사로 두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안녕하세요. SNS 핫 이슈의 김예림입니다. 오늘 SNS에서는 어떤 이슈들이 주목받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암호화폐 거래소 제미니의 공동 창업자 카메론 윙클보스가 트위터를 통해 The next bull run is going to start in the East. 다음 암호화폐 상승장은 이스트, 즉 아시아에서 시작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암호화폐는 글로벌 자산으로 자리 잡았으며 서양 국가, 특히 미국에게는 이를 받아들이거나 혹은 뒤로 머물러 있거나 이 두 가지 옵션밖에 없을 것이라고 언급했는데요. 어떤 정부든 명확한 규제와 가이드라인을 제공하지 못하면 먼지 속으로 사라질 것이다라며 미국을 겨냥한 발언도 했습니다. 이어 그는 암호화폐 성장을 놓치는 것은 상업용 인터넷이 보급된 이후 가장 뛰어났던 성장기를 놓치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암호화폐는 미래의 금융 인프라 중 근본적인 부분이 될 것이라며 암호화폐 성장을 주목했습니다. 다음으로는 한 건물이 불길에 휩싸인 사진인데요. 이렇게 화재가 발생한 곳은 레바논의 수도 베이루트에 위치한 한 은행입니다. 심각한 경제난을 겪고 있는 레바논 은행들이 뱅크런을 막기 위해 장기간 예금 인출을 막자 이에 분노한 예금주들이 은행 공격에 나선 것인데요. 이들은 은행 출입문 유리를 깨고 타이어를 쌓아 불을 질렀고요. 이렇게 공격을 받은 은행 지점은 최소 6곳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비트코인 인플루언서 마이클 세일러가 해당 동영상을 공유하며 그들이 당신의 돈을 불태우기 전에 비트코인으로 교환하라고 트윗했는데요. 비트코인을 즉각 매매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팍스풀의 창업자 레이 유세프도 트위터에 같은 영상을 공유하고 글을 남겼습니다. 레바논뿐만 아니라 나이지리아에서도 은행들이 불타고 있다고 언급한 건데요. 이 상황을 이코노믹 아파르트 헤이트라고 칭하며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인종차별 정책이었던 아파르트 헤이트를 현 상황에 비유했고요. 또한 인류가 일어서고 있다, 혁명이 시작됐다라는 말로 마무리하며 비트코인의 혁명을 시사하는 발언도 했습니다. 비트코인 지지자들은 이러한 혁명을 종교와 국가를 분리하는 종교개혁처럼 돈과 국가를 분리하는 혁명으로 보고 있는데요. 현재 일어나고 있는 레바논과 나이지리아 사태가 탈중앙화된 암호화폐의 필요성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SNS 핫 이슈의 김예림이었습니다. 오늘 시장에 전해진 주요 소식들 함께 확인해 봤습니다. 코인 개별 이슈와 차트 분석은 정오에 방영되는 블록체인 투데이 플러스에서 함께하겠습니다.